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300쪽 가운데 중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중자의 부수인 뚫을 고는 위에서 어떤 것을 아래로 뚫는 모양입니다. 뚫을 곤이라고 하고 뚫다, 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부수 한자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옛날에 소전 모양만 본 옛 학자들은 관역판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화살로 보아서 적중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던 글자입니다. 하지만 갑글문을 보면 거주지 중앙에 깃발이 있는 깃대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주지 중앙에 깃대와 깃발이 있는 글자가 가운데 중자로 가운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가운데 중 버금중자는 사람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 큰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버금중이라고 합니다. 버금, 충성중자는 마음중자를 더해서 자기 한가운데 있는 마음, 진실된 마음에서 충성이라고 하고, 화할충은 물 가운데 있으면 물에 다 녹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다, 통합되다, 화하다 라는 뜻에서 화할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근심 한자를 보겠습니다. 근심 한자를 보기 전에 먼저 꿰관자는 어떤 물건을 꿰어놓은 모양에서 꿰관, 땅 이름 곳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꿰듯 삐죽 튀어나온 부분 땅 이름을 곳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장산곳 할 때도 쓰이는 글자이고, 근심 한자는 꿰듯 마음에 걸려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근심스러운 뜻을 나타내서 근심환이라고 합니다. 근심, 고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다음에는 가운데 앙자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앙자는 사람이 이와 같이 있고 양옆에 이와 같은 모양인데, 이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깨지게를 뜻하고 사람을 뜻해서 한가운데에 짐을 어깨지게를 메고 있는 사람에서 가운데 앙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가운데 앙, 재앙앙자는 앞에 뼈 앙상할 알자가 들어서 죽은 가운데 있다 해서 재앙, 원망할 앙자는 마음심자,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원망, 모앙, 벼 중에서 처음에 벼를 심기 전에 논 전체에다가 심는 게 아니고 한쪽이나 가운데 심어서 전체에 옮겨 심었던 어린 벼 싹을 뭐라고 합니다. 원앙앙, 빛일령, 한가운데 햇빛이 들어와서 빛이다 라는 뜻을 쓰고, 꽃뿌리 영자는 풀 밑에 가운데 앙자가 있는데 줄기가 있고 풀잎이 이와 같이 풀이 자라고 있는 사이가 있는데, 풀 맨 꼭대기 부분을 꽃뿌리라고 합니다. 꽃뿌리가 아니라 꽃뿌리. 그래서 점점점 자라고 변화가 많아서 재주가 있다라고 쓰이는 글자가 영자입니다. 꽃뿌리영, 재주영으로 쓰이고, 이 영자를 만나는 빛일영, 옥빛영, 강이름영, 빛날영, 밝을영, 방울소리 영자는 사람 이름에 많이 쓰이고 지명에도 가끔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다음에는 괴자를 보겠습니다. 이 괴자는 가운데 앙자와 너무 흡사해서 가운데 앙자의 앞부분이 터져서 터진 모양이다 라고 가리키는 글자가 괴결이라고 하는 글자이지만, 본래는 손 가운데에 손가락에 끼었던 손깍지를 나타내서 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활깍지입니다.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을 쏠 때 활줄을 당기는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끼었던 활깍지 모양을 결이라고 하는 글자이지만, 지금은 터져이다, 터지다라는 뜻에서 터지다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터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삼수변을 대서 막혀있는 물을 트기를 결정을 하다 라는 뜻이고, 장군부자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군 같은 것이 한쪽으로 터져버렸다. 이별할 결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터놓고 떠나가 버리다 라는 뜻으로 이별할 결자를 나타내고,
기타 도려낼 결 손으로 한쪽 부분을 덜어내다 트다 라는 뜻이고 쾌활쾌 마음이 트여서 상쾌하다. 소매매자는 앞에 오드자가 들어서 옷 소매 한쪽이 터져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매자입니다. 소매 매자입니다. 다음에는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사자, 사기사자, 벼슬아치리자, 하여금사자의 갑굴문을 보면 모두 매우 흡사한 모양을 볼 수 있어서 세 글자는 원래 자원이 같다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손으로 어떤 도구를 들고 일을 기록하는 사관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손으로 별을 헤아리는 별을 관측하는 도구를 들고 있는 사관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옛 사관들은 별을 관측해서 미래를 점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벼슬아치리자와 사기사자의 갑굴문이나 금문의 위에 부분을 잘 보면 사기사자는 가운데 중자 형태를 띠고 있지만 벼슬아치리자는 위에가 장식이 있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관 중에서 장식이 있는 모자를 쓰거나 장식이 있는 것을 머리에 표해서 사관 중에서 우두머리에서 벼슬아치 관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글자가 벼슬아치리자입니다. 지금은 장식 모양이 한일자처럼 변해서 이 사관 중에서도 뭔가 좀 다르고 지도자를 뜻하는 관리가 아닐까 생각되는 글자가 관리리 벼슬아치리자입니다. 다음에 갑굴문은 똑같지만 후대에 사람인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소전에는 사람인자지만 옛날에는 거를 적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 글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관리를 가게, 어디로 가게 하는 벼슬을 나타내서 하여금사라고 하지만 본래는 사신 보낼 시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신이 아니라 시신이라고 썼지만 지금은 모두 사자로 있는 글자입니다. 고어민 시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사신을 보내다, 관리를 보내다 라는 뜻에서 금문에는 거를 적자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인 사람을 보내다 해서 하여금사라고 하는 글자가 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는 이와 같이 어떤 악기를 손으로 나무 도구를 잡고 치는 모양인데, 밑에는 칠복자가 있고 어떤 악기 모양이 있는데, 이 악기는 돌을 깎아서 매달아놓은 경쇠의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손으로 쳐서 뭔가 바뀐 것을 알려준다 라는 의미로 고칠경, 다시갱으로 쓰이는 글자가 경갱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매 시간을 다시 고쳐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지만, 지금은 소전 모양까지는 옛 모양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글자가 변해서 한일, 마라랄, 벨예 등의 글자로 바뀐 모양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옛 모양에서 지금 해서 모양이 너무나 다른 경우에는 파자로 해서 유효기도 합니다. 다시갱 고치경자는 경자 위에 굳을경자,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다. 막힐경, 단단한 나무로 만든, 단단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글자는 이 경쇠의 도구에서 나옵니다. 이 경쇠는 단단한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단하다라는 의미가 경자나 갱자를 만나는 글자에 있습니다. 굳을경, 막힐경, 줄기경. 똥오줌변, 편할편자는 사람이 다시 뭔가를 고치고 와서 편해졌다라는 의미로 편할편, 똥오줌변에 쓰이고 책칙편, 깨어날 소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